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나스닥 시장 급등 여파로 우리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전쟁은 터졌지만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발발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어떤 그 시그널들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또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장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하이브 주가는 시장 대비해서 탄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당분간은 이제 엔더믹이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더믹 관련주들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방송해드리고 있는데, 자, 하이브가 대략적으로 한 24만 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뭐 대략적으로 한 이제 한 달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되는 그 추세,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자, 웬만한 악재로서는 악재는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목요일 같은 경우도 이 주가가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전쟁 발발로 인해서 이제 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뭐 플러스 기조를 보이고 있다. 주가가 그동안 이제 워낙 일방적인 매도 우위에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소멸되기 때문에 모멘텀도 있죠. 엔더믹 모멘텀도 있는 상태에서 매도세가 이제 소멸됐고, 거기다 또 외국인들도 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뭐 시장 자체가 크게 부러지면 않는다라면은 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월도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남았고,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 3월이면 또 이제 그 서울 콘서트가 개최가 돼 있고, 또 4월이면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가 개최가 되는 등, 여하튼간에 뭐 강력한 모멘텀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모멘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시장 자체가 크게만 훼손이 안 된다라면은 뭐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최근 기사입니다. 연매출이 드디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들. 뭐 가요계 혹은 엔터계 이제 최초라고자 하는데, 자, 일단 연결 기준으로 이제 그 2021년도 매출이 1조 2,577억 원. 대단합니다. 영업이익이 1,903억으로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뭐 잠정이 아니라 결정이 난 것 같고, 자, 4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그 739억이 나왔죠. 3분기 영업이익이 659억에서 739억. 증가율 자체는 역시 그 많지는 않지만, 뭐 사상 최고치, 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뭐 달성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BTS 이제 버터 앨범이 740만 장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세븐틴이 370만 장, TXT가 이제 180만 장, 엔하이픈 220만 장, 이 세 개 아티스트를 더하면은 BTS 버터 앨범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특정 아티스트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가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엔터주들의 한계를 넘었으면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근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3월 이제 그 잠실 콘서트에 이어서 4월 달에 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대면 콘서트를 열린다고 하는데, 뭐 이유 같은 간에 그 엔터테인먼트주들은 일단 그 콘서트 공연이 개최가 돼야 돼요. 공연으로 출발하면서 이제 그 다양한 분야 쪽으로 이제 확장성을 갖추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월이 지금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하루가 남았는데, 뭐 3월과 4월 뭐 계속해서 뭐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간 이제 바람대로 뭐 하여튼 그 3월 이제 연준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가 지금 워낙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예요. 사실 그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 이제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워낙 또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증시하고는 다소 좀 디커플링이라고 좀 차별화 뭐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사실 그 종목 장세죠. 우리가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종목에 근거한 바텀업 방식의 어떤 접근이 절실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금 2월 23일자에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1개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제가 밑줄을 한 4개 정도를 쳤는데, 자, 일단은 제가 IBK증권에서 이제 그 목표 가격을 제일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50만 원 제시했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그 하이브 고즈온이라고, 하이브 시작됐다.
자, 안진아 연구원이죠. 이베스트 증권에서 과거 목표 가격을 가장 높게 잡았어요. 50만 2천 원이었는데 영업이익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전망치 목표가도 다소 좀 낮춘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삼성증권 보고서에도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뭐 리오프닝 보고서 제목이 리오프닝 그리고 신사업 날개인데 왜 밑줄을 쳤냐면 일단 올해 예상 영업이 가장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44만 원 제시했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 이제 그 파란 밑줄을 쳐놓은 거는 이제 메리츠 증권입니다. 메리츠 증권인데 메리츠 증권은 이제 그 지금 여태까지 작년서부터 이제 보수를 쭉 보시게 되면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 이효진 연구원이 되겠는데 메리츠 증권은 하이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글들을 썼어요. 부정적인.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이었는데 공교롭게 메리츠에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주가가 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투자 의견은 이제 홀드 정도. 목표 가격을 26만 원을 제시했는데 지금 이제 28만 원을 넘어왔으니까 일단 그 메리츠증권 그런 이것도 뭐 일종의 불확성이라고 할까요? 전에 한번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28만 원대, 29만 원, 28만 원, 29만 원대 보고서 나면서 주가가 한번 뭐 시장 자체도 어려웠지만 같이 또 급락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메리츠증권 지금 목표 가격은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최근 보고서 중에서 제가 4개의 실적 전망치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 좌상단에 보시면 이제 IBK 증권이 2021년도는 1,900억이죠. 정확히 1,93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3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3,770억. 거의 더블이죠, 더블. 자, 이 정도만 됐으면 참 너무나도 뭐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1년 작년에 이제 1,9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그 3,58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좀 이제 그 보수적으로 보는 이제 보고서들 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제 1,900억에서 아까 제가 앞서 이제 1,930억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903억입니다, 여러분들. 1,900억에서 3,000억 상당히 보수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제 그 1,9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3,022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00억에서 만약에 그 3,000억이면은 3,000억이면 1,100억이 증가하는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하여튼 그 3,000억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뭐 최소한 현실적으로 뭐 50만 원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삼성증권 보고서입니다. 삼성증권 보고서에서 이제 실적과 각 항목별 사업부별 이제 실적 주요 전망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11년 영업이익이 1,903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그 4,037억을 보고 있어요. 4,000억을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제 보게 되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앨범 판매량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4,16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 그 공연이 없었죠. 작년에 이제 막판에 좀 공연이 있었는데 작년에 3,780억에서 올해 예상 4,160억을 잡은 것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앨범 판매량이죠.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앨범 판매량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그 콘서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콘서트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4,160억 정도로 본 것은 좀 소극적으로 잡았고, 공연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453억이었는데 올해 3,6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뭐 광고 출연료도 이제 늘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MD 라이센싱 이거는 역시 그 콘서트하고 연계가 되죠. 작년에 3,170억에서 올해 예상이 5,380억인데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콘텐츠 매출이에요. 그 메리츠증권 보고서 보면은 이제 그 내년도 영업이익을 대폭적으로 이제 그 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BTS가 이제 연말경에 이제 군대를 가면서 군대 이슈로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못 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내년 영업이 굉장히 낮추게 잡았는데, 이 컨텐츠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 이제 그 웹툰 웹소설이 오픈했죠. 거기다 게임에다가 NFT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올해 하이브의 핵심 포인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콘텐츠 매출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냐. 지금 이제 모든 영역에서 콘텐츠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주목할 점이에요. 여기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NFT가 뭐 진짜 제대로 시장에 진입을 한다면 NFT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성장 동력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께서 이제 하이브를 보실 때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가 공연 등등도 있겠지만은 컨텐츠 부분이 가장 이제 불확실해요. 의외로 대박이 날 수도 있겠고 또 의외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가장 어떤 그 하이브를 분석하는데 올해 그 컨텐츠 쪽 매출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률도 이제 거의 뭐 20% 가까이 19.5% 20% 정도 가까이 육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게 재밌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 화면에 두 개의 이제 실적 전망치를 지금 제가 캡처를 잡아봤는데요. 위에가 보시면 여러분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 보시면은 2018년도에 2018년도에 730억이죠. 다리가 10억이니까. 2018년도에 730억. 그리고 2019년도에 2070억이에요. 그리고 2020년에 4190억. 그리고 작년이죠. 2021년도에 이제 5,900억대입니다. 6천억이 조금 안 됐어요. 여하튼 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2018년도에 이제 730억으로 실적이 제일 낮았죠. 2017년도 더 떨어졌죠. 그런데 2018년도에 대략적으로 주가가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대. 2만 원대에서 2020년도 거의 9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점이 뭐 17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거죠. 자, 그 어떤 그 실적과 주가의 그 상관 사이클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를 염두에 보셔야 돼요. 자, 하이브 주가는 이제 그 상장 당시에 작년 10월 상장 당시에 장중 고점이 이제 그 35만 원이었죠. 35만 원. 물론 이제 뭐 고평가 논란이 어떤 그 고평가 논란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35만 원대에서 저점이 13만 원대, 13만 3천 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더하고 나누게 되면 대략 기준가가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 원 현실적으로. 그럼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갔었죠. 앞전 고점이 더블밖에 이제 안 나온 거죠. 자, 실적으로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990억에서 2020년 1460억. 대략 한 영업이익이 한 50% 좀 안 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죠.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이죠. 자, 그 2021년 영업이익이 이제 1900억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상당 부분. 뭐 이런 환경 속에서 하여튼 그 40만 원까지 갔는데 자, 올해 예상 영업. 이게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자료는 지금 IBK증권입니다. 위에 것도 IBK증권이고 아래 것도 IBK증권이거든요. 2020년도 앞서 지금 삼성증권에서 4천억 이상을 제시했는데 3,770억입니다. 3,770억이면 1,900억이면 곱하기 2하면 3,800억이면 더블이죠. 100%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위에 다시 보죠. 돌아가서 보면 자, 그 카카오 주가도 2018년도 2만 원대가 거의 절대 바닥. 뭐 지금 하이브로 따지면 대략 뭐 14만 원 그렇고 한 15만 원 정도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절대 바닥에서 2020년까지 2만 원에서 한 450%가 증가하죠. 450%가 주가가 급등하죠. 9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9만 원대에서 다시 좀 눌림목 이후에 17만 원이 최종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에서 17만 원이면 더블 정도 간 거죠. 더블이 좀 안 되는 거죠. 여하튼간에 730억에서 2070억 그리고 4190억 이 사이클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간 거예요. 가장. 저는 그 출발점이 2021년이라고 보는 거죠. 작년 이제 1,900억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강렬한 어떤 상승 사이클이 그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강로로 본다면 지금 3월달에 이제 긴축 이슈도 하기 때문에 31만 원에서 32만 원이 저항선이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거의 뭐 매일 하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이면 이제 한두 번 정도 뺄 때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단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또 괜히 그 뭐라 할까요? 댓글들이죠, 댓글들. 하여튼 그 단기 고점만 못 맞춰도 저도 이제 보기가 좀 불편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여하튼간에 단타 매매하는 분들은 31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가 저항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끌고 가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이브의 그 최고의 피크가 터질 때 오버슈팅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2023년 영업이익을 좀 2020년 대비해서 이제 둔화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카카오의 그 영업이익이 6천억에 육박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한 3, 4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전까지 아니라도 2년 전만 아더라도 뭐 떼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성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무한대예요.
NFT에서 여러분들 대박 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우리가 그 하이브가 추가하는 것은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자, 그리고 이제 군대를 넘어서 해외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위버스에 입점을 한다면 그 파괴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려면 지금 좌상단이 네이버, 그 다음에 우상단이 카카오, 그 다음에 좌하단이 에코프로 BM, 자, 그리고 이제 우하단이 HLB입니다. 오랜만에 HLB인데, 오늘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시를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지금 1.8, 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2.3%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 다 강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시장 내면의 질을 보면 별로 뭐 이렇게 좋은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4인방을 보시면 하이브가 제일 약합니다. 지금 SM이 자, 실적을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사실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못 미친다는 악재도 있었고 또 배당 관련된 좀 안 좋은 악재가 있기 때문에 한 3%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도 1.8%까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야, 이게 하이브가 1등주인데 어떻게 SM보다 상승률이 떨어지고 YG라든가 JYP보다 떨어지냐. 그건 여러분 아직 그 초입 단계라서 그런 거죠. 하이브가 이유 같은 간에 엔터주들을 이제 선도할, 뭐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고 있는데요. 1월 마지막 주에 이거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오면서 장주 최저점이 이제 뭐 23만 원까지 이제 빠졌었는데, 그리고 4주간 옆으로 뭐 그 주를 포함해서 이제 4주간 옆으로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굉장히 좋죠. 제가 거래량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까? 자, 금주 들어서 이제 거래 수반과 함께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11월 달 고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2만 원이 11월 고점이었죠. 작년 11월 고점이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매도의 되다가 금년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 매도의 극점이 나서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매도의 상당 부분 이제 소멸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3주에 걸쳐서 매도 매수 균형점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매수 쪽으로 반전됐어요. 팽팽한 3주간에 걸쳐 팽팽한 그 3주간에 걸쳐서 매도하고 매수가 팽팽하게 줄다리 가다가 결국 이제 그 매수 쪽으로 힘의 균형점이 그쪽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전개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항상 걱정되는 게 시장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만 어느 정도 안정을 받는다면 반드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이제 31만 3천 원. 일봉상 보시게 되면 31만 3천 원이 경기선입니다. 이유가 어떻다네 주가가 살아있는 주식이 되려면 31만 3천 원을 회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물론 1차적으로 이제 20만 원대 주식하고 이제 30만 원대 주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회복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이제 강론에 휘둘리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30만 원, 31만 원이라면 오늘 장중고가가 29만 2천 원이거든요. 이때라도 팔아버려야 되겠죠. 자, 여하튼 시장이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궁금하나, 그거 이제 우리가 톱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고요.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시장을 관찰해 본다면은 뭐 충분히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뭐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뭐 1년보다는 일단은 지금 뭐 장세도 불안하니까 3개월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3개월 해보시고 나중에 재가입되지 1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휴대폰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